안녕하세요. 유흡스입니다. 도쿄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여러 면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올림픽이었습니다. 일단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1년 미루어진 대회였고 1년이 지나도 전염병이 진정세를 보이지 않자 일본이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강행한 올림픽이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번 올림픽을 큰 사고 없이 비교적 잘 치렀다는 자평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올림픽과 관련한 일본의 상처는 굉장히 큽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요시히데 스가 총리가 정권을 잡으며 해당 올림픽을 아예 취소하려 했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은 신조 아베 전 총리가 유치한 대회이며 큰 리스크가 없는 상황에서야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를 강행했다가 자칫 전염병으로 인한 일본 공중보건 시스템의 붕괴까지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라 작년 9월 정권을 잡은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과 관련하여 무척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IOC의 거듭되는 압박, 광고주들의 계약 이행 촉구 및 경기장 건설 등에 따른 천문학적인 금융비용 등 현실적으로 도쿄올림픽을 강행하지 않을 경우에 단기적인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하에 이를 밀어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일본 측은 이번 올림픽의 무관중 진행에 따른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액수는 무려 22억 달러로 한화 기준 2조 3천억 원에 달한 숫자입니다. 이는 향후 일본이 세수 증대 및 재정 지출 감소를 통해 메꾸어 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IOC는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인의 축제에 대한 최상위 기구이고 일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올림픽을 강행했는데 그래도 뭐라도 손해를 분담하거나 위로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IOC 측의 바흐 위원장은 이번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속에서 치루어졌지만 세계인의 찬사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치루어지고 있다고 며칠 전 자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올림픽 강행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개최를 희망한 것도 일본이고 개최를 미룬 것도 그리고 또 올해 하기로 결정한 것도 일본이라며 개최 국가가 부담하게 될 손해에 대해서는 IOC는 일절 그에 대한 배상 등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잘난 올림픽 로고 달고 경기들의 중계를 내보내서 그 많은 중계권 수익을 가져가면서 천재지변급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작 그 장소를 제공해준 개최국은 도외시하는 모습이 참 상도덕도 없는 파렴치한 집단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IOC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첨언하자면 이 조직은 도대체 그 룰을 적용하는데 일관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원래 올림픽은 전 세계인들이 정치, 종교, 성별 등의 차별이나 편견 없이 스포츠만을 논하며 평화를 다짐하는 아름다운 축제입니다. 이 대회에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견해 표출이나 그에 따른 퍼포먼스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물품은 선수들이 속한 국가의 국기까지만 허용되며 그 이상의 어떠한 행위들은 일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이 철저한 룰 적용에 있어서 예외 적용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몇 중국 선수들이 마오쩌둥 배지를 가슴에 달고 경기장에 입장한 것인데요. 중국 사회주의 사상의 시족격인 마오쩌둥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조직 및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개인의 자유를 탄압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사상이라 이는 중국 내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가 그랬고 가깝게는 홍콩 민주화 운동이 그것입니다. 마오쩌둥은 또 대장정 시 수천만 명의 중국인들을 죽게 한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오쩌둥의 배지를 가슴에 달고 경기장을 활보한 중국 선수들을 제지하고 징계해야 할 IOC는 어찌된 일인지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 축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관중이 건네준 독도는 우리 땅 피켓을 들고 경기장을 달리다 IOC 측 진행 요원들에게 제지 및 겁박을 당해 시상식이 끝날 때까지 옥상에 계류되었던 우리의 박종훈 선수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종훈 선수는 당시 스포츠 중계재판소 판정을 기다리다가 경기는 여름에 끝이 났지만 그해 겨울에야 본인의 동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예를 본다면 북한의 경우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북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휘장을 달아야 합니다. 예외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IOC는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해당 휘장 착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물건이라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IOC는 우리나라와 북한에는 그렇게 엄격하고 철통 같은 본인들의 원칙이 중국에게는 한없이 융통성 넘치고 변칙 가능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는 아무래도 중국의 더러운 돈이 IOC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국은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트만 봐도 아시겠지만 상임의사국은 별건 아니고 그냥 돈 많이 낸 국가가 가져간 타이틀입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권고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국가들이 민감한 이해 당사자가 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은 이렇다 할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위구르인 강제 수용 문제, 홍콩 민주화 운동의 초강경 진압, 미얀마 군부 정권의 민간인 학살 등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들은 중국 한나라가 거부권만 행사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식물 조직의 다름 아닙니다. 중국은 비단 UN 안전보장이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국제기구 곳곳에 그 마술을 뻗어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그 어떤 행동, 정책 또는 발언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하에 이번 IOC의 의도적인 눈가리기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일본은 올림픽이 끝나고 한 가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것인데요. 람다 변이의 상륙을 시인한 것이 그것입니다. 재팬타임스의 기사를 살펴보면 해당 여성은 남미 페루에서 지난 7월 20일 일본 입국 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여성을 어떻게 격리시키고 대중과 어떻게 분리시켰는지 다른 언론이나 일본 보건당국의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오리무중입니다. 소문대로라면 일본 당국이 올림픽으로 인해 쏟아져 들어오는 인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해당 여성의 동성 파악 및 접촉 통제에 실패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람다 변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하고 백신에 대한 저항력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전 세계의 감염학자들이 전투적인 연구를 통해서 알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전파력이 훨씬 강력하다는 점만 두고 보더라도 람다 변이가 이미 일본 내에 퍼져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신력 있는 월도미터의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일본은 올림픽 폐막 하루 전 신규 감염자 수가 이미 1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후 일일 신규 감염자 수로는 최다 규모입니다. 전 세계 감염학자들은 올림픽 개최 즈음에는 주춤하던 감염자 수가 최근 들어 이토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유력하다는 데 입을 모읍니다. 일본은 안타깝게도 올림픽의 무난한 진행을 위해 이 람다 변이의 상륙을 그냥 지켜봤다는 의견이 현재 지배적입니다. 현재 일본의 병원들은 코로나 증상자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 수용 인원이 이미 포화 상태를 훨씬 넘어섰다고 일본의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전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으로부터 구호물자 및 의료 인력들을 받아들여 현재 위기를 빠르게 종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실제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유례 없었던 위기를 맞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과연 그까지 올림픽 개최를 국민들의 공중보건과 맞바꾼 일본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유읍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